한국 돈만 갖고 있긴 불안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통화가 있습니다. 저는 올해 62, 30년 넘게 자산관리 현장에서 고객들의 돈과 마음을 함께 다뤄온 사람입니다. 제 직업은 자산관리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만나러 올 때는 두 가지 감정을 안고 옵니다. 하나는 욕심,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불안. 사람들은 돈을 불리고 싶어서 저를 찾아오지만 그 이면엔 이걸 잃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요즘 특히 그 불안이 더 커졌습니다. 이제는 돈을 벌고 싶은 것보다 지키고 싶은 마음이 훨씬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저를 찾아오는 젊은 시니어 고객들, 5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까지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한국 돈만 갖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달러도 사고, 엔화도 조금 샀는데 그걸로 충분할까요? 혹시 정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다른 통화는 없나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스위스 국기를 떠올립니다. 하얀 십자가가 있는 붉은 깃발.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답합니다. 스위스 프랑을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얼마 전의 일입니다. 제 사무실 문이 열리자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60대 중반. 건설업으로 성공해서 서울에만 빌딩 3채를 가진 분. 주식과 채권 등 금융자산만 300억이 넘는 분이셨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뉴스를 보면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환율은 하루에도 20에서 30원씩 오르락내리락하고 부동산은 거래가 끊겼고 주식은 올랐다 내렸다 롤러코스터 같고 한국 돈만 들고 있자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미 외화 자산은 얼마나 갖고 계신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달러는 이미 30% 정도 있어요. 엔화는 작년에 조금 샀는데 손실이 났고 유로는 별로 믿음이 안 가더군요. 달러도 좋지만 뭔가 더 안정적인 게 없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모니터에 스위스 국기를 띄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위스 프랑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스위스 프랑이요? 달러나 엔화는 알아도 그건 생소하네요. 수익은 잘 나나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익을 내기 위한 통화는 아닙니다. 대신 잃지 않기 위한 통화죠. 그리고 저는 스위스 프랑이 왜 안전자산으로 불리는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 프랑 예금 왜 급증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한국 주요 3대 시중은행 KB, 국민, 신한우리의 스위스 프랑 예금 잔액은 2024년 말에 2,303만 스위스 프랑 약 40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6월 말 기준 5,264만 스위스 프랑 약 914억 원으로 불과 6개월 만에 129%나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한두 명의 부자만 움직인 게 아닙니다. 전체 시장이 스위스 프랑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흐름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 부유층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환율 변동성에 대비해 스위스 프랑으로 분산 투자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럼 왜 스위스 프랑일까요? 스위스 경제가 특별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상수지 흑자 세계 최상위. 스위스는 인구 900만, 국토는 한국 절반이지만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10% 이상으로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항상 더 많습니다. 두 번째로 수출 구조가 견고합니다. 스위스의 주요 수출품은 의약품, 화학제품, 정밀기기, 귀금속 등입니다. 이런 산업은 환율 변동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수출의 절반 이상이 이런 비교 우위 하이테크 산업으로 외화가 꾸준히 유입됩니다. 세 번째로 헌법으로 지켜지는 재정 건전성. 스위스는 국가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지 못하게 헌법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적자 예산이 거의 불가능하고 국가 부채 비율도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네 번째로 국민들의 재정 의식. 2016년 기본소득 국민 투표를 기억하십니까? 모든 성인에게 매달 2,500 스위스 프랑 약 300만 원을 주자는 제안이었죠. 겉으로는 솔깃했지만
무려 76.9%가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재정과 경쟁력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달콤하지만 미래는 무너진다는 걸 국민이 이해했던 겁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 스위스 프랑은 장기 강세 통화가 되었습니다. 스위스 프랑의 기록. 지난 50년, 25년, 10년, 5년 동안 모두 최고의 성과를 낸 통화입니다. 1970년대 이후 미국 달러 대비 꾸준히 상승.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유일하게 가치가 오른 통화입니다. 최근 무역 관세 전쟁과 지정학적 불안 상황에서도 달러 대비 가장 많이 오른 화폐이기도 하고요. 블룸버그 실질 실효환율 지표를 보면 스위스 프랑은 2024년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즉, 물가와 구매력을 고려해도 실질적으로 강세입니다. 제 설명을 들은 고객은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 포트폴리오에 스위스 프랑 비중을 늘려주세요. 지금 10%인데 25%까지 괜찮겠습니다. 이건 수익을 위한 게 아니라 마음의 안전판이군요. 맞습니다. 스위스 프랑은 돈을 불리는 통화가 아닙니다. 스위스 기준금리는 0.5%로 세계 최저 수준이자 수익 거의 없습니다. 환전 수수료도 달러 엔화보다 부담, 유동성도 달러만큼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큰 충격이 올수록 스위스 프랑은 강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자산가들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주식, 부동산은 수익 추구 자산, 스위스 프랑은 잃지 않는 안전자산입니다. 결국 자산이 클수록 위험의 피가 더 중요해집니다. 스위스 프랑의 역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수익 기대는 어렵다. 안정성이 높은 대신 큰 변동성도 없음. 리스크 헤지, 위험의 피해 최적화. 다른 자산이 흔들릴 때 전체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낮춤. 심리적 보험. 불확실한 시대에 그래도 이건 안전하다는 믿음. 그래서 저는 고객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스위스 프랑은 버는 통화가 아닙니다. 대신 잃지 않는 통화입니다. 내 자산의 10에서 20%는 안전자산으로 두세요. 사실 저도 젊었을 땐 이런 통화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자산을 관리하며 깨달았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다는 거요. 그래서 제 자산의 일부를 스위스 프랑으로 옮겼습니다. 그날 밤 원화 주식, 부동산의 변동성으로부터 조금은 해방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에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는 수익률보다 안정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의 안전판을 하나 더 두세요. 스위스 프랑이 모든 사람에게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지금 시대엔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잘 지켰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지키는 방법 중 하나가 스위스 프랑 같은 안전자산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자산의 일부를 안전자산으로 옮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